오늘은 다시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말리부 하이브리드고요. 그리고 저번에 블레이저 하다가 말았던 이야기도 조금 더 하고,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제가 빼먹었던 부분이,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보스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차가 말리부 하이브리드 보스 오디오 옵션인데, 트레일블레이저 오디오 보니까 그 기본이 4스피커고 이제 올리면 그 다음에 6스피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브우퍼 달려서 보스가 7스피커인데 그 6스피커도 음질이 아주 좋았다. 정말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 그건 보스인 줄 알았어요. 보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리고 음질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두 개 굳이 또 비교해서 듣는데 보스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야 선택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보스 스피커 따로 이제 뭐 6스피커에서 뭐 45만원 더 내서 바뀌는 걸로 제가 봤는데, 45만원이면은 사실 앞에 트위터랑 해서 네 스피커 4개, 트위터 일반 스피커 해서 앞 좌석 4개 바꾸는데 포칼로 해서 한 5, 60만원 4, 5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다른 건 몰라도 오디오만큼은 아마 굳이 보컬이나 이런 거 정도 말리부 하이브리드 옵션하고 이전, 제가 2010년에 샀었던 말리부 2.0 가솔린이었을 때 그때도 거의 풀옵션이었어요. 그래서 8인치 블랙휠에 인피니티였어요. 인피니티 오디오를 그때는 옵션으로 선택했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이전 말리부에서 오디오가 상당히 너무 싫었던 이유가, 스피커는 그럭저럭 평타를 해주는데 스피커가 사실은 너무 볼륨이 작고 음질도 떨어져서 이건 정말 뭐 구제불능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시되고 나서 그 미션이 젠2 바뀌던 그 직전에 제가 이제 충동 구매한 거죠. 그게 아마 8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름이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일단 이 말리부 트레일블레이저 이야기를 할 때 오디오가 6스피커 달아도 제가 봤을 땐 매우 충분하다. 그리고 또 특징적이었던 거, 브레이크, 주행 중에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대면 약간 이렇게 펌프 이렇게 스위치 온 하듯이 푸시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 아주 거슬릴 정도로 심한 소리는 아닌데, 이전 브레이크와 방식이 좀 다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뜻 뭐 전자식 브레이크라고 뭐 어디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대면 약간 스위치 뭔가 이렇게 온 딱딱딱딱 하듯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브레이크에서 났습니다. 이게 그때 렌트했던 차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다시 CVT 얘기를, 같은 CVT지만 말리부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확실히 말리부 하이브리드에 달려있는 CVT의 미션 느낌은 그냥 CVT 느낌이에요.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뭐 한 시속 40, 50까지는 이제 모터의 힘을 많이 빌려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파워풀한 혹은 이제 가벼운 움직임이 가능한 반면, 이제 RPM이 개입되는 이제 40, 50, 60 넘어서의 그 영역에서는 사실 이제 악셀을 얼만큼 밟느냐에 따라서 아주 느리게 악셀을 밟을 경우에는 속도 증가량이, 가속도가 적기 때문에 엔진이 켜지는 타이밍이 꽤 느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언덕이나 혹은 이제 평지에서도 조금 악셀을 많이 밟게 되면 그때 이제 엔진이 바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게 되는데 그 시속 이제 60, 70 넘어갔을 때 그 엔진이 도는 느낌이 왕왕왕왕왕, 이제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는 이렇게 약간 그 계속 이제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말리부 CVT의 특징은 악셀에서 발을 살짝 떼는 순간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 항속 기어 들어갈 때 그런 느낌으로 딱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비교적 그런 회전 질감이 상큼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살짝이라도 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연비 주행을 하면 되나? 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 느낌이 차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리부는 말리부 하이브리드 달려있는, CVT는 뭐 옛날에 일본 차에 달려있던, 닛산에 달려있던 그 CVT와 느낌이 뭐 거의 유사하다. 웽웽웽 거리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발을 살짝만 놓게 되면 바로 이제 연비 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항속기어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속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발을 딱 놓게 되면 아주 스무스해요. 아주 스무스하게 나갑니다. 그 반면 트레일블레이저에 달려있는 CVT는 상당히 그냥 일반 미션에 가깝다. 느낌 자체가 왕 하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상당히 CVT의 그 느낌 자체는 이 중형차인 말리부의 어느 성격이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연비는 이제 제가 그때 영상에 올렸을 때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바로 전에 고속화도로 진입하기 전에 올린 거라서 이제 평균 연비가 19 가까이 나왔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고요. 반납할 때는 14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가솔린인 이상 연비를 가장 잘 뽑을 수 있는 미션은 DCT도 괜찮은 편이지만 이제 오토 중에서는 사실은 CVT 미션이 가장 좋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티마 모델도 가솔린 모델도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니 중형이지만 고속도로에서 2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딱 리셋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내까지 포함되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CVT가 변속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별로긴 하지만 연비는 오토 중에서는 꽤 잘 뽑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15년 그 정도에 있었던 알티마로 기억을 해요. 제가 지방에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푸조차나 시트로행 예전 차들처럼 이렇게 뭐 자동을 빙자한 반수동 혹은 반자동 그런 미션과는 연비를 쫓기 위해서 그런 미션을 쓴 것과는 다르게 CVT는 확실한 화끈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연비 주행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손을 봐서 그렇게 앞차가 이렇게 택시가 가다가 비상등을 켜고 나는 무적이다를 시전했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다시 갑니다. 웃기죠. 그리고 그냥 기다려야죠. 뭐 할 수 없죠. 이제 고속화도로에 진입합니다. 지금까지 연비는 11km를 주행했고 13.9km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다 보니 더더욱 조금 연비 운전을 하게 되네요. 좀 차 안이 조잡합니다. 거의 이 차는 제가 99% 제가 저 혼자 타기 때문에 내구도는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9단 미션과는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여튼 그 정도 트레일블레이저 옵션 사양의 차량을 시승한 것도 꽤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숙성은 그래도 중중형이긴 하죠. 중형차 정도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말리부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오디오가 꽤 뛰어나고 해서 노래 듣는데 볼륨을 너무 키워야 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말리부 중형차만은 못하다. 지금부터는 말리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차를 탔었고 이런저런 제가 얼만큼 많은 차를 타봤는지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했던 버전도 있는데 아무튼 짧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약간 이제 가능하면 CPU도 인텔보다는 AMD CPU를 선택했던 편이고 그런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타가 많이 팔리고 아반떼가 많이 팔리고 그랜저가 많이 팔려도 사실 뭐 남들이 사면은 왠지 많이 사면 그냥 나는 그냥 왠지 별로 사고 싶지 않고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차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뭐 하기 전에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런 거죠. 아마 그러신 분들, 말리부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말리부가 아주 뭐 너무 드물어서 뭐 정말 뭐 레어급이고 그래서 뭐 흥미롭고 즐겁다 뭐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말리부가 아예 안 팔리는 차도 아니고, 말리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스티어링이라든지 RMDPS, 뭐 속도 감으며 MDPS, 뭐 스티어링의 우수함, 혹은 이제 어쨌든 주행평 자체는 좋으니까요. 말리부가 사실 저도 뭐 시승평으로 일단은 대략은 알고 있었고 도로 흐름에 뭐 크게 방해되지 않게 주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18km, 트립상의 연비는 17.2입니다. 근데 확실히 트립 연비는 실제보다는 확실히 좀 과장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이전 차는 아이오닉이었고 그때는 그냥 하이브리드 가끔 탈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중고를 그 당시에 인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오닉 중고를 잠시 탔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또 제가 아예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몸이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대략 사서, 아이오닉은 샀을 때 등치등록세가 면제잖아요. 그렇게 부담 없이 사서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가끔 쓰고 뭐 팔아야겠다 그런 용도로 샀었던 거죠. 근데 연비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 대중교통 보다도 연비가 더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차를 타도 운송비가 더 적게 나왔다. 특히 이제 뭐 서울 시내를 간다 하면은 사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돈을 굳이 아낀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보너스 같은 거죠. 제가 그 차를 많이 안 쓰고 그런 상황인데 가끔 쓰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쓰는 차가 뭐 유지비가 적게 나간다 하면은 뭐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뭐 특히 시내에서도 배터리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연비가 뭐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차가 양보를 안 해주네요. 깜빡이를 계속 켰는데. 네, 다마스. 연비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아이오닉을 타고 있다가 이제 운전을 계속 하게 될 일이 생겼어요. 재작년 정도. 그래서 출퇴근 계속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멀리 오가니까 뭐 중형차가 조금 조용한 하이브리드가 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99% 저 혼자 타지만 뭐 렉서스 ES라든지 그랜저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그때도 뭐 있긴 했어요. 전에도 말리부 탄 적이 있고 해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려서 뭐 중고 감가가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뭐 아주 안 쓴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주 안 쓴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이 차가 뭐 링컨이라든지 그런 뭐 미국 차 혹은 이제 렉서스 중에서도 잘 안 팔리는 모델, 그 정도 모델의 감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길면 한 4년, 뭐 짧게는 뭐 한 2, 3년 정도 타다가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행 거리가 23km고 연비는 20.1이에요 이번 말리부는 이제 지난 말리부, 저는 그러니까 말리부를 2번 산 거죠. 말리부를 2번 샀는데 이전 말리부는 2년 정도 타다가 팔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2012년이 맞겠네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말리부를 탔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3시리즈 320 M 패키지 모델을 탔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 갖고 나서 M 패키지 서스가 너무 좀 딱딱해서
별로 아이가 숙면을 취하는데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말리부를 사왔는데 뭐 이 정도 정숙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리부를 구매하게 그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말리부를 저는 2번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차이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 말리부 2.4도 저희 이제 그때 이제 자동차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신기하게도 말리부 2.4를 산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샀는데 뭐 2.4도 뭐 잘 안 나가기는 뭐 마찬가지더군요. 그래서 이전 그때 말리부를 간략 말씀드리면 승차감은 좋았습니다. 저속에서는 한 180km에서 100km까지는 승차감은 그 당시 뭐 YF가 있었을 때니까 YF와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이었죠. 하지만 엔진이 150마력이었나? 그리고 휠마력이 110마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형적으로 차대에 비해서 엔진이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었던 겁니다. 그래도 제로백이 11초? 뭐 9초인가 11초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YF 뭐 GDI 뭐 그 엔진 그때 그 당시에 비하면 그거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또 느린 그런 스피드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잘 안 나간다 뭐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뭐 그런 냉소를 꼭 늘 달고 다녔죠. 잘 안 나가는 차, 심장병 걸린 차. 하지만 어쨌든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는 2.0 터보가 엔진이 달려서 모터쇼, 세마쇼니 이런 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미국은 어차피 2.5 리터, 2.4 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모든 중형차에 기본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만 세금 때문에 이제 2.0 이하 엔진들이 이제 중형차에 탑재가 됐지만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중형차에 2.0 자연흡기가 달리는 일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뭐 도요타 캠리가 됐든 전부 다 2.4 이상의 그런 엔진이었죠. 뭐 다운사이징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희박했습니다. 2012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힘은 좀 딸리고 하지만 그거를 상쇄하는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SUV를 무색해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트렁크였습니다. 550리터였나 10리터였나 그 정도 수치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봐도 임팔라는 더 크죠. 임팔라는 아마 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임팔라만큼이나 어쨌든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 가방, 뭐 유모차 할 것 없이 다 때려 넣으면은 그냥 다 들어갔죠. 2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산타페나 SUV들의 그 트렁크 크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말리부가 이전 말리부가 트렁크가 얼마나 컸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말리부 구형 타시는 분들은 SUV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트렁크가 정말 그게 일단 큰 장점이었겠죠.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가 길었죠. 이번 말리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이번 제 차 말리부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